인격장애, 성격장애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이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더라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떤 경우에 경계선 성격장애가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계선 성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주된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부모나 주된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있고요. 둘째, 흑백 논리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나 왜곡된 인지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질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구하는 행동 방법에서는 대상관계와 인지적 요인 이 2가지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KBS 드라마 영혼수성공의 장면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주인공 정소민 씨는 보더라인으로 나옵니다. 여주인공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남자 주인공인 신하균 씨에 대해서 과도하게 애정 몰입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좋아하는 이 남자가 어느 날 자신에게 조금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자 차에 뛰어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들을 하죠. 죽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를 좀 봐줬으면 했어요. 자기 파괴적이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가 관심받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위험한 행동을 해야 했나?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계선들이 대인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버림받지 않는 것 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조금 괴롭지만 이들에게만은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떠오르는 게 이 극단적인 방법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다, 약을 먹을 거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다,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드라마상 정소민 씨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혼자 자랍니다. 그러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되지만 이 양부모에게마저 파양당하고 말죠. 선생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때 뭐 상관은 없어요. 나는 버림받는 거 엄청 익숙하거든요. 날 버린 친모나 파양시킨 양엄마나 선생님이나 다를 바가 없네. 이렇듯 첫 번째 원인은 어린 시절 자기 대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죠.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꾸준하게 받게 되는 인정과 칭찬 또 사랑, 이러한 상호작용이 자기의 가치감 또 정체감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심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주된 양육자였던 부모가 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거나 혹은 무시와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이 자녀가 느낄 때 본인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아주 불안정한 정서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는 아니지만 이 바뀌어있는 대상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라든지 어떤 관심, 호의가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의심하고 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확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거나 평범해서는 본인의 안심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자극해서 제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 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들,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일삼게 되는 거죠. 둘째,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요, 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 딱 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상 정소민 씨는 심리치료를 위해 연극치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뭔가 대화를 통해서 혹은 타협을 통해서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저 연극치료 그만둘게요.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나 같은 년이 어떻게 연극 치료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당장 그만둘게요. 그러면 되죠. 들으세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경계선들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믿음,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험하고 악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자신은 힘이 없고 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고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한쪽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을 좀 수용해주면 금세 천국이라도 온 것처럼 다 좋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드러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거부당하거나 수용받지 못하면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너무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해버린다거나 상대방에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혹은 너무나 우울하게 그 우울감에 빠져 있다거나 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인지 또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걸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왜곡된 인지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는 힘들죠. 누구라도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을 때 만들어지는 신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의미 있는 타인들과 주고받았던 사랑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경계선 성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저도 부모로서 이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감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거나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나무 다리를 걷듯 늘 불안하고 위험한 사랑을 평생 이어가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마구마구, 알람 설정과 공유도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마구마구